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준 작가 나영채입니다. 자, 오늘은 호오포노포노 평화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 두 번째 시간인데요. 4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옛날 어느 곳에 사과나무와 오렌지나무, 아름다운 장미들이 함께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정원이 있었다. 정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행복했지만 한 그루의 나무만은 그렇지 않았다. 이 불쌍한 나무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사과나무가 말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집중이야. 진정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아름다운 사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건 정말 쉬운 일이야. 그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어. 장미를 피우는 게 더 쉽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봐. 장미 덩불이 주장했다. 절망한 나무는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모두 시도해 보았지만 다른 나무들처럼 될 수 없었다. 매 순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깊은 좌절뿐이었다. 하루는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올빼미 한 마리가 정원으로 날아왔다. 올빼미는 나무가 절망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네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지구 위에 있는 많은 인간들과 같은 문제일 뿐이지. 내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다른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네 인생을 희생하지 마. 너 자신이 되는 거야. 너 자신을 알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렇게 말하고 올빼미는 사라졌다. 내면의 목소리? 나 자신이 되라고? 나 자신을 알라고? 절망한 나무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는 귀를 닫고 가슴을 열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넌 사과는 결코 만들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넌 사과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리고 넌 봄에 꽃을 피우지도 못할 거야. 왜냐하면 장미나무도 아니기 때문이야. 너는 삼나무야. 너의 운명은 크고 당당하게 자라나는 거야. 너는 새들에게 쉴 곳을 주고 여행자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골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는 임무가 있어. 그 임무를 따르면 돼. 나무는 그렇게 스스로 강한 확신을 얻었고 곧이어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러자 나무는 곧 공간을 채우고 모든 이들로부터 감탄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정원은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히 행복해졌다. 나는 종종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하곤 한다. 얼마나 많은 삼나무들이 스스로 성장하기를 멈춰버리는가. 얼마나 많은 장미 덤불들이 가심만 돋아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는 성취해야 할 운명과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도 우리 존재의 놀라운 본질을 알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자. 48페이지. 우리의 무의식은 모든 기억들을 저장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혹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기억들은 깨어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무슨 기회일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온전한 책임을 지고 말할 기회이다. 이것을 창조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문제가 존재하는 곳에 당신도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챈 적이 있는가? 만일 문제가 당신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문제들은 우리의 기억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들은 마치 오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정보와 같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문제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한 채 우리는 문제라는 함정에 빠져버린다. 그리고 단순히 그 문제를 놓아버릴 수 있는 경우에도 더 많은 문제를 끌어당기게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요하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적이 있는가? 이렇게 불합리한 순환이 시작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 기록들을 막을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마음은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당신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테이프는 돌아가고 있지만 그 소리는 작다.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무의식은 항상 테이프를 돌리고 있다.
이것이 100%의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이유이다. 온전한 책임을 질 때만이 그것이 우리의 기록이고 생각이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문제가 나타날 때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투영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면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삶을 보낸다. 문제는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것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역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문제는 항상 기회이다. 사건이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창조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창조했다면 외부의 대상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네,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57페이지. 불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싫음과 좋음의 영향을 받는 자는 상황의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절망하게 된다. 초연한 자는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새롭고 의미가 있다. 행복 뒤에는 슬픔이 따르고 슬픔 뒤에는 행복이 따른다. 하지만 행복과 슬픔을 차별하지 않을 때, 좋고 나쁨을 차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어떤 것도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가 진실은 아니다. 지성은 알 수 없고 지성의 이해는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지성의 이해와 본질적인 지혜의 차이는 의자 위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산 정상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서 있는 사람의 차이와 같다. 네. 우리는 신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심리학자나 이웃들과 이야기 나눈 것을 더 좋아한다. 우리는 항상 내면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지혜에도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자 위에서 의견을 쏟아내고 판단하며 우리의 관점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문제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항상 행동과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네.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서 행동과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예. 그것이 조용히 해요. 그것이 이 책의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네. 오늘 호오포노포노 두 번째 시간 우리의 선택의 문제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네.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